희망의 메시지 창입니다. 2020년 12월 둘째 주 멋진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창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네. 아침 인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애독자 여러분, 나는 오늘 하루도 이런 작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하루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비채나 화이팅! 네. 오늘은 참 소박한 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모르고 또 지나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이런 가까이에서 그런 행복을 한번 감사할 줄 아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선정해 보았어요. 네. 의미가 있죠? 아주 좋습니다. 매사에 감사를 하면서. 네. 오늘 시사 기획의 창, 이 공무원 세계예요. 네. 예전에 공무원하고 학교 선생님은 솔직하게 좀 인기가 없었잖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요새는 철가방 공무원하고 이 연금을 받는 이 선생님이나 공무원 최고의 일터죠. 예, 아마 일터가 됐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네. 공직사회 소통을 위한 책자 발간을 해가지고 네. 이게 시중에 화제가 돼 있어요. 네네. 제목이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소윤이 네. 90년생이면은 우리 자녀보다 아랫세대 세대라기보다는 조금 적은 나이 애들이에요. 그 세대와 저희들이. 우리 또래 세대와의 네. 소통은 공무원 세계에는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해요. 왜 토를 달고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해 봤는데 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사무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윗사람이 시키면 일단 해봐요.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판단할 테니까. 박 주무관 알고 보니 금수저였어. 주말마다 카페에 호텔에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우리한테는 남자친구 없다니 아니지? 참네. 과장님도 이렇게 웃어 보이지만 속은 부글부글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네. 아이씨, 내일은 페이스북에서 어쨌든 인스타그램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나 때는 말이야. 이 라떼는 말이야.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일주일 내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라꾸라꾸 자고 일하고 그랬어. 밥 먹으러 나갈 시간도 아까워서 컵라면을 끼니를 때우면서 일했는데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통 참을성도 없고 희생정신도 없어서 문제는 문제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는 유행이었고 저희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유형의 꼰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90년대생 공무원이 왔다에서는 지적하고 있죠. 이렇게 세대에 편차해서 네. 이런 대화가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오고 가는 그런 일상이 드러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1980년, 2000년 네. 이때 초에 태어난 현재 재직 중인 주니어 공무원의 경험을 재구성해 가지고 아마 행정안전부가 발간을 했대요. 네. 제목이 뭐라고요?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한번 이 보시죠. 책은 공무원 행정기관과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한 3천여 명의 공무원을 1960년에서 70년 대상으로 시니어 공무원하고 또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주니어 공무원으로 나누어서 설문을 한번 실시해 봤나 봐요. 대충 한 1,500명 정도를 그렇죠.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1990년생 공무원 12명을 뽑아서 심층 인터뷰를 한 그 얘기를 솔직하게 내놓음으로써 지금의 공직사회를 재조명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뭘 어떻게 물어본 거죠?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명제가 서로 부딪혔죠. 글쎄요. 꼰대라고 스스로 인정한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예.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주니어 공무원의 한 거의 89, 90% 정도는요. 이른바 꼰대가 직장 내에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반면에 시니어 공무원 중에는 시니어 공무원은 한 14% 정도가 한두 명 정도만 예, 한두 명 정도만 내가 꼰대가 아니 꼰대라고 인정하는 거지. 네. 대부분이 8, 90%는 꼰대는 무슨 꼰대야. 내가 그렇죠. 아닌 거죠. 그런 이렇게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글쎄요. 주니어 공무원 10명 중에 뭐 한 8명 8명 정도는 정도는 회사 꼰대가 있다고 하는데 시니어 공무원 정반대죠. 자신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시니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세대 차이가 명백해요. 이게 이제 소통의 차이고 세대 차이죠. 예. 근데 또 90년대 공무원들이 겪은 꼰대 유형도 다양하다고 그래요. 네. 가장 흔한 꼰대 유형이 뭔지 아세요? 과거 경험을 중시하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요. 또 세대별 차이를 무시하는 네. 그런 나 때는 말이야. 그게 네. 대부분 한 60% 가까이 그런 꼰대형이 많다고 그래요. 네.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유형이 있죠. SSKK. 뭐예요? SS.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상명하복. 예, 상명하벽 강요하죠. 그래서 군대 조교형 이게 이제 그 뒤를 한 20여 %로. 그러니까 젊은 그렇죠. 친구들의 창의적인 어떤 의견이나 얘기를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제발 말 많다. 시킨 대로 해. 네, 까라면 까야지. 그렇게. 예. 그리고 또 이제 호구조사하듯 사생활을 자꾸만 캐묻는 거. 여자친구 있어? 뭐 남자친구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생활을 캐물은 동네 반장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번호값 무관한 개인적 심부름을 저기 갔다 오지 뭐 좀 갖고 오지 이런 갑질 오너요. 이게 안 통해요. 네, 좀 이게 다 젊은 안 친구들한테. 통하는 네. 어떤 그랬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꼰대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뭐 나이 차, 세대 차라기보다는 어떤 성향, 네, 성향도 있고 응. 소통의 부재, 그렇죠.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또 공감하고 같은 눈높이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나 훈련이 덜 됐다는 얘기겠죠. 소희님, 네. 본인은 솔직하게 어떤 꼰대 유형에 해당되고 있어요? 잘하세요? 저는 자신 있어요? 좀 잘난 척하는 얘기겠지만 응. 좀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적 젊은이들하고 호흡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 같은 유형이 많은 거잖아요. 나는 꼰대가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 젊은 공무원들이 꼽은 가장 또 싫은 꼰대 유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맞아요. 그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거, 사적인 심부름을 네, 그 갑질 오너. 잠깐 와서 네. 내 심부름 좀 다녀올래? 이게 제일 싫대요. 오치오게 뭐 네.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 이게 이제 네. 갑질 오너형이라고 그래요. 제일 어떤 직급의 어떤 상사라는 이유로 그것도 그러네.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을 예, 이런 시키는. 상사를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 영악해요. 그렇죠. 그런 상사들하고는 항상 밀착하지 않고 항상 적당한 거리를 그 일적으로는 할 수 없이 좀 네. 그러지만 다른 면으로는 꼰대 상사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상대가 나한테 크게 기대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인 이기적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또 표현하는. 젊은 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상사분하고는 개인적인 친분도 안 가지려고 쌓으려는 하는 노력을 안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참 재밌어요. 네. 그런 반면에 이 시니어 공무원들이 말하는 90년대 직원과의 어려움도 있다고 또 시니어들도 토론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어떤 이 얘기죠? 관계라는 것은 어차피 일방적인 게 상대적이죠. 아니죠. 상대적이고 쌍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기 사실- 자신이 꼰대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싫어해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 눈치를 슬슬 보는 이런 상사들이 많다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네. 오히려 눈치 보고 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눈치 챙기려고 네. 유튜브 캡처 같은 거 많이 보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피드백을 네.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있어. 괜히 말했다가 꼰대라는 선입견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스럽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 예. 꼰대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실은 시니어 저 공무원들이 예. 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또 시니어 공무원들은 여러 젊은 공무원들과 일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있죠. 동료애나 네, 그런 게 없어요. 고통 분담 이거 없어요. 예, 딱 내일 공동 팀의 일이라도 그 중에서 내일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냐. 철저한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게 보통 한 얼마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거의 뭐 거의 60% 정도. 상당한 전 포션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일은 내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할 일 아니야. 예. 명확한 한계에 네. 어떤 경계를 긋는 이런 유형의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은 또 팀워크가 부족해가지고 네. 협업이 힘들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협업이 힘들 것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함께 네. 어떤 지혜를 모아서 팀워크를 강조하다 보면은 그게 또 쉽지 않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공무원들의 상의 답변을 하나같이 팀으로 일하는 것이 주된 공직사에서 나 자신이 중요한 주니어 공무원과 함께 일하며 느끼는 고충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공무원들은 주니어 공무원들의 그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힘들고 반대로 주니어 공무원들은 시니어 공무원들의 그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는 그 꼰대식 발상이 싫다는 그런 뚜렷한 차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자 이런 얘기도 보세요. 네. 요즘 공무원들 그 취업난에 얼마나 인기 직종입니까? 철밥통이죠. 어렵게 철밥통이죠. 네. 근데 실제 통계를 보면은 맞다. 공무원에 임명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만둔 친구들이 제법 있대요. 네, 제법 17% 정도라고 아마 사유가 나와 있는 것 같고 3, 4년 때는 더 많고 네. 이렇게 많이 떠나는 거예요. 요새는 구급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매수를 해요. 근데 그게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또 그 힘들게 들어가서도 그만두는 퇴직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안타깝죠. 얘기입니다. 어떤 네. 미래 공직사회를 이끌 젊은 공무원들이 엘리트 공무원들이 그 적응을 하지 못하고 네. 해마다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고 있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네. 또 공무원 세계가 소개되고 있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기주의자 네. 또 이쪽은 꼰대 이런 것을 소통 부재로 했는데 네. 이 둘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네. 양측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신뢰 부족으로 그렇죠. 예, 서로의 이유를 달았다고 서로 합니다. 간에 네. 아랫사람 탓, 윗사람 탓 네. 서로의 어떤 소통이 어렵다는 거를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예, 예.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무슨 뭐 특별한 뜻이 아니었고 네, 한번 요즘 잘 나가는 공직사회 공무원들의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데 이 문제가 네.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의 문제의 단면이 아니고 사회 가정에서도 전반에 마찬가지고 네, 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우리가 꼰대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더 가깝게 네, 다가가고 다가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젊은이들도 네. 꼰대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어르신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창창창 TV에서는 네. 꾸준한 고정 프로가 있어요. 아, 맞다. 그 소통을 위한 네, 창. 소통의 광장. 소통의 광장. 거기 신조어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전을 다루는 네, 고사성어. 고사성어.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신조어. 신세대들의 네. 신조어. 맞습니다. 꾸준히 하죠. 네.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노력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소통의 광장 오늘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무릎을 탁 치는 치는 한마디. 한마디.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들의 신세대를 통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통통. 소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장성어가 좀 딱딱해요. 네. 요즘 가도 뭘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요즘 뭐 검찰들 예. 세계를 앞두고서 사자성어 유행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려운 사자성어 많이 나오네요. 네. 경강부회, 예. 경강부회 네. 한번 볼까요? 네. 이끌 견 강할 강, 붙을 부 모일 회, 경강부회. 부회. 예. 쉽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다. 네.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건강입니다. 경강. 근데 예. 소위 이제 경강 속에 견자에 소우자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의 콧줄을 뚫어가지고 네, 이렇게 억지로 끌고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소우자가 들어가요. 이치에 맞아 억지로 끌고 가는 그 표현이 경강. 네. 이게 이끌견이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소의 콧줄을 뚫어가지고. 예, 코를 껴서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순종적인 소 동물일지라도 강제로 잡아 끌어당기면 버티죠. 예, 안 가려고 이렇게. 어원이 재밌지. 네, 경강. 재밌는데요. 부해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갖다 붙이는 거. 붙이는 것이죠. 얼토당토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맞다고 우기는 사람에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의 주장만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주장의 논리만 내세우는 거죠. 나한테 유리하게. 상대의 귀 기울 여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강부해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강부해. 부해. 예. 요즘 우리가 많이 TV를 통해서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사자성어죠. 어느 편을 저희가 지칭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조어요.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아마 소유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거. 어떤 요새 신조어가 신조어 너무 많이 하셔갖고요. 지옥고라고 하시겠어요? 지옥고. 지옥스러운 고통인데요. 지옥고? 그렇죠? 썩 뭐, 좋은 단어는 아닌데. 네, 처녀 아니라고 볼 수는 지옥고. 없지만 지옥고 청년을 위한 집은 없다 할 때 지옥고가 뭘까요? 그래요? 지옥고. 지하, 반지하. 반지하. 지하에서 살아요. 지하. 그리고 청년들의 옥탑에서 살아요. 옥탑방? 네, 맞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해요. 무슨 얘기죠? 고시원에서 조그만 그 원룸, 아주 조그만 고시원이 자기 공부하려고 거처분들 얘기하는 거네? 들어간다기보다 예, 거처를 그게 바로 뭐예요? 빈곤한 어떤 청년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고단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옥고. 빈곤한 청년 세대의 고단한 현실을 네. 고스란히 표현한 말이 지옥고. 네. 반지하의 지. 예. 옥탑방의 옥. 그다음에 고시원의 거기서 한 글자씩 따와가서 예. 결국은 주거 빈곤 가구의 고충, 그 젊은이들의 고민. 청년들의 주택 문제, 예, 영끌 대출이라고 해서 막 끌어당겨서 이런 대출을 하고 집을 힘들게 사는데 집값이 자꾸만 또 오를 거라는 또 한층의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참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옥.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네, 어쩔 사실 수 없는 요즘 젊은 현실이. 친구들이 그런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 자, 분위기 바꿔야죠. 네. 오늘의 유머 웃음 보따리는 뭐 앞에서 주름 잡으면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거 잡으면 다치죠? 네, 큰 거 다치죠. 번데기 앞에서.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소일사만을 코로 가보시죠. 네. 어느 정육점비의 얘기. 네. 만약 어떤 개가 자기의 정육점에서 뛰어들어와 고기를 물고 나갔다면 정육점의 고기를. 네. 주인에게 고깃값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요. 네. 당연히 개 주인은 네. 개의 사용인으로서 그 고깃값을 물어줘야지요. 네. 거기다가 위자료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개 주인은 바로 당신의 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고 간 그 고깃값이 5만 원이에요. 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위자료를 포함해서 6만 원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육점 주인에게 할 수 없이 6만 원을 주고 그 정육점 어딘가 뭐 세금 계산서에 있는 그 주소 보고 그냥 갔어요. 네. 그런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죠? 하루 이틀 지나서 우체부로부터 한 통의 청구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정육점 사장님께서 변호사한테서 왔으니까 깜짝 놀랐죠. 보통 사람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뭡니까? 사장님, 나한테 법률 상담했잖아요.
법률 상담료 청구서 50만 원입니다. 완전히 6만 원에 50만 원이면 약 10배를 청구당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함부로 함부로 주름잡으면 주름잡으면 안 되는 돼요. 거예요. 변호사 앞에서 너무 따졌어요. 그죠?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따지다가 네. 그냥 혼나는 거죠. 혼나는 겁니다. 이 법률 상담료 청구서는 네. 이 정당한 청구 금액입니다.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우리들은 막 사실 또 자기 전문 지식을 또 쉽게 가르쳐줘요. 뭐 그래 어쩌고 저쩌고. 어떤 근데 법률 정보든 예, 뭐 미국에서 어떤 야구장에서 네. 야구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이 이제 변호사인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을 좀 물어봤더래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고 어드레스, 예, 주소 이렇게 써서 딱 청구서가 날라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미국 사회 같이 선진 사회는 자기의 지식을 함부로 내놓지 않고 꼭 값을 치르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것도 따라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유머 코너에 다뤘지만 네. 좀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앵콜 아재 개그 순서가 됐어요. 네. 이게 참 어느 산을 좋아하는 어느 네. 산악인의 넋두리예요.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산하고 누구를 비교할 건가? 글쎄요, 한번 봅시다. 한번 보죠. 산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며 안아준다. 맞아요. 그래서 산은 산을 그런데 좋아해요. 마누라는요. 마누라는 늘 나를 보면 잔소리와 바가지를 긁는다. 찬소리야 바가지 뿐이야. 근데 산이 얼마나 포근하겠어요.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산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근데 마누라는요. 여보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옛날에 맥가이버 있죠. 완전 만능 맥가이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만능 네. 맥가이버가 되길. 네. 얼마나 남자가 피곤해요. 그렇죠. 산은 네. 사계절 철 따라 예쁜 옷으로 단장하고 그쵸. 변화를 주고 그리고 기다리죠. 봄, 누군가.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자연의 변화를 주고 기다리는데 마누라는요 어떻게 기다리세요? 맨날 이 몸빼 축 처진 홈드레스 이런 거나 입고 남편을 기다리잖아요. 별재미 있고 매력 그러지 없죠.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게 안 입고 있습니다 집에서. 산은 10년이 흘러도 네. 20년이 흘러도 그 자리 그대로 제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마누라는요 오늘 지금 당장 어디로 튈지 몰라요. 몰라요. 네. 어떻게 몰라. 자,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그죠? 산은 내가 담배를 피우든 술을 마시든 아무 간섭 없어요. 간섭 안 하죠 산은. 근데 마누라는요 그래 술 먹든 담배 먹든 네가 먹고 응? 운 나쁘면 네 맘대로 먹고 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마누라가 얘기하진 않겠죠. 물론이에요. 이거는 아재 개그입니다. 마지막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산과의 대화는 말없이 조용히 침묵으로도 대화가 돼요. 그렇죠. 느끼면서 되지만 마누라와 대화하려면은요 네. 대화 시작하면요 꼭 그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뭐죠? 싸움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싸워요. 부부싸움의 전쟁. 네. 세상 살이 힘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창창창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길 인생 오직 창창창 뿐이래라. 으이.